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기온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더니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입동 추위에 대구에는 올해 첫 서리가, 안동에는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한 자릿수로 출발해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22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무난하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 13도 머물며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 토요일 아침에는 다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관광단지 부지 매각 후 부실 관리와 엑스포 통합 이후 쇄신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올해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이지만 내부 청렴도가 4등급에 머물렀다며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봐갖고 우리 회사가 청렴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갑자기 좀 규모가 급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조직보다는 조금 더 내부의 어떤 경쟁이랄까, 개인의 어떤 진급이나 인사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경주 보문단지와 안동 관광단지 내 매각 토지에 대한 관리 부실이 올해 감사에서 또 지적됐고, 의원들은 활성화 대책과 부지 환매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매각뿐 아니라 안동 관광단지 매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방치를 하든지 말든지 팔고 나면 돈만 챙기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오픈 마켓이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서 지연 의사를 했고, 공사가 엑스포 대공원에 수억 원을 투자해 만든 각종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잘하겠다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저 엑스포가 더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만 9천 평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관리하는 데는 쉽지 않다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은 보문단지 상징 조형물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골프장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하락 등에 대해 질의했고, 엑스포 통합 이후 직원 재배치와 조직 쇄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26개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이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외부 체감도, 청렴 노력도 등을 평가해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경북 테크노파크 등 10곳이 2등급,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10곳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도 체육회와 환동해 산업연구원 등 4곳은 4등급,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최하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관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고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정부는 재난 대응체계, 일명 아톰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톰케어는 우리나라 모든 원전의 증기 발생기 내 온도 압력이나 전원 공급 상황 등 수많은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 수집해서 비상시 방재 대응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감사원이 최근 이 아톰케어를 점검했는데
200차례 넘게 수신장애를 일으켰지만 원안위는 원인 분석은커녕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국내 원전 운영 정보는 보안성 높은 여러 채널을 통해 교차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4년여간 원전 정보 시스템 수신 오류가 무려 221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월성 2호기와 3호기는 수신 장애를 일으킨 건수가 각각 16건으로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22년 2월에는 정보 시스템 2개가 한꺼번에 수신 장애를 일으켜 월성 3호기와 하늘 4호기의 통신 정보 수집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시스템 장애로 국내 원전 26개 전체의 운전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수원과 원안위가 파악한 원인에 대한 기초 사실조차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송수신 장애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은 물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원전 운영의 정보가 국가기관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다면 그럼 뭐 후쿠시마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를 사실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의 단방향 전송 환경에서 오류가 없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정보 송수신 체계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4년부터 20년 넘게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원전 방사능 정보 시스템 아톰케어는 감사원으로부터 미흡 통보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8개월 만에 100조 원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10월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118개사의 시가총액이 96조 8천여억 원으로 9월보다 25조 1천억 원,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8개월 만에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0조 원 넘게 줄었고 포스코퓨처엠 9조 원, 한전기술 4천억 원 순이었는데 지역 상장법인의 10월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상장법인의 4.45%로 9월보다 0.7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만간 미래를 주제로 한 3호 혁신안을 내놓으려고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 당 혁신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권유수 기자입니다. 대구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홍원하 경북대 총장과 짧은 만남 뒤 경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교적 청년 정책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 집권 여당에 대학생들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청년의 입장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는 청년 포털의 도입 같은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대학 실험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과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육성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입법에도 참여하고 실력자들이 젊은 사람이 국회에 가는 것도 실력자들이 가야 된다.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당 쇄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홍 시장은 당내 상황에 대해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덧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인 위원장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연말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하는 일도요. 이제 뭐 좀 유머를 풀자면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다 답은 나와 있어요. 갈 길도 다 알아요.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조만간 3호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서 지휘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높입니다. 또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도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지급 범위가 늘어납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모르면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데요. 이 인구의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모르는 디지털 비문해자입니다. 안동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비문해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에 나섰는데 교육 효과는 어떨까요?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보내려면 이거를 글씨 다 썼다라는 느낌으로 뭐 해를? 됐어요. 완료 눌러. 그렇지. 완료. 그렇죠. 배운 대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자 아들, 딸들의 반응이 더 폭발적입니다.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는 법도 배워봅니다. 이제는 직접 매장을 찾아 실습해보는 시간. 요거 더블 한우 고기 세트. 처음에 저들은 겁이나 기계 앞에 못 서요. 옆에서 이제 조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있으면 벌벌 떨어. 맛이 틀리지요. 맛있지요. 손자 하나 포장해가 갖고 가려고. 안동시가 지난 8월부터 디지털 문해 교육에 나서 경로당마다 40시간 3개월씩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디지털 문해 교육 자격증을 가진 전문 강사가 맡고 교재는 웅진 싱크빅이 개발한 콘텐츠와 태블릿 PC를 활용합니다. 내가 이걸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이에 자녀들한테 돈 붙일지게 집에서 붙이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려고 그래 앞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사회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죠. 안동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 교육 목표 인원을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AI 교육 전문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지금 디지털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범위와 규모를 좀 더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인구는 900만 명,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은 54만 명으로 지자체마다 전체 인구의 25%에서 40%를 웃돕니다. 이 인구의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에 소외돼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 교육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포항에서는 14개 고사장에서 4,694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능 전날인 오는 15일 포항과 영덕, 울진 등 모두 35개 학교에서 예비 소집을 실시하며 도서 지역인 울릉고 재학생은 포항 이동고에서 예비 소집을 갖습니다. 교육청은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16일 출근 시간을 가급적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학교 주변의 차량을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정연구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시 시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의 연구원 운영 사례를 참고해 차별화된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경북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27원으로 4주 전인 10월 둘째 주보다 2.7% 내렸고 경유는 리터당 1,660원으로 1.3% 하락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 전환해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통해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어제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18개 사업 중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패스트트랙 발표로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더니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입동 추위에 대구에는 올해 첫 서리가, 안동에는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한 자릿수로 출발해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22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무난하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 13도 머물며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구미는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1도, 구미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도 1도에서 3도 안팎으로 안동은 3도, 영주는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과 용주 모두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 다시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